직원에게 소화기 사용법만 교육하고 있나요? 직원이 소화전 사용법 알고 있나요? 피난 안내도 현재 도면과 동일한가요? 어렵지 않지만 은근 감점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은근 감점되는 소방시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볼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게 주야간보호 22번 소방시설 평가 지표입니다. 제 평가 시리즈를 시청하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평가 지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있는지 볼 것 같네요. 그리고 무언가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평가 방향을 또 읽어볼게요. 화재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위에 아까 읽었던 제목이랑 비슷하네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봐야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럼 평가 기준 읽어볼까요? 1번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그래서 밑에 필수 설비와 필수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월과 필수 설비, 필수 사항 이게 이제 포인트죠. 평가 방법은 기록, 서류로 확인하겠다. 그리고 현장까지 있네요. 이 말뜻은 이제 평가관이 직접 확인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방법 1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필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아까 제가 위에 확인 방법에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평가관이 확인을 한다라고 한 번 더 명시를 해줬죠. 그리고 필수 설비를 포함한 소화 및 경보 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왔죠. 필수 설비를 무조건 포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밑에 직원이 자체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인정함.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자체 점검해도 되고 외부 전문 업체가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아까 위에 저희 필수 사항이 있었잖아요. 필수 사항. 그래서 외부 업체에서 점검한다 하더라도 이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시켜서 서류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1번에 대한 사항이고 한번 제가 조금 더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저희 평가 지표에 필수 설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수 설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 기관에 이 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소화기는 이제 당연히 너무 잘 아시겠고 근데 소화기 주의해야 될 점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뭐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기간은 소화기도 새로 구입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이렇게 지났을 확률이 적긴 한데 좀 이제 운영이 오래되셨다 하시는 기관들은 이 소화기를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평가를 점검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쿨러. 이거는 저희도 많이 아시죠? 이제 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물을 뿌려주는 장치죠. 그 다음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이제 필수 사항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는 거는 이제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 인식하고 벨이나 뭐 사이렌 등에 의해서 이제 음향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소화나 이제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봤죠. 그 다음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이제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 관서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이 소화기부터 이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이제 필수 설비인데
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설비가 없으면은 허가가 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있으실 거고, 혹시나 이제 뭐 소화기나 이런 설비들이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좀 점검을 하셔서 이제 수리를 하셔야 되시겠죠? 아까 그 설비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매월 점검. 그래서 이거는 법정 서식은 따로 없고요. 그냥 기관에서 자유롭게 쓰면 되시는데, 대신 필수 사항에 맞춰서 점검표를 만들으셔야 되시겠죠. 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소화 및 경보 설비 점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점검일자가 이제 필수 사항이었고요. 점검일자, 그 다음에 소화기,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속보 설비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자 명까지가 이제 필수 사항이었고요. 점검 내용. 그래서 이렇게 빠짐없이 매월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해 볼게요. 반기별 한 해 이상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직원 교육함. 그래서 필수 사항이 나와 있고요. 평가 방법은 기록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반기별, 그 다음에 사용 방법, 그리고 직원에게 교육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수 사항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살짝 볼게요. 평가 기준 1번의 필수 설비를 포함한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 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겠다. 이 말뜻은 그 기록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참석률,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의 뜻은 꼭 전 직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직원 서명이 꼭 있어도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기록으로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 직원 교육을 한 거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이제 예시를 이제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필수 사항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자, 시간, 장소, 이렇게 진행자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지. 여기서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이 서류를 이제 점검할 때 보면은 소화기는 다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소화 전까지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스프링쿨러나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속보 설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평가 지표에 1번에 대한 필수 설비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소화기부터 이 속보 설비까지 전부 다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않고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감점되는 사례가 간간히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첨부를 하면 되시고요. 참석자 명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저희 국회의원 예시는 이렇게 명단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근데 아까 평가 지표에서 참석률과 이제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평가상 전원 참석하지 않아도 인정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교육을 하는 취지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잘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전원 교육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소화 설비, 가로치고 소화기, 소화 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그리고 평가 방법에 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담이 아니에요. 시연입니다. 시연이 무슨 뜻이냐면 시범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뭐 리허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이 소화 설비, 소화기와 소화전 작동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함. 실제로 직원에게 소화기와 소화전의 작동법을 아는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직원분이 이제 행동과 함께 설명할 줄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소화기는 많이 이제 익숙하셔서 잘 하시는데 소화전을 많이 간과하십니다.
근데 평가 지표에 이렇게 소화 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에게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시겠죠. 마지막 4번째,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 그래서 평가 확인 방법은 이제 현장입니다. 이제 뭐 따로 뭐 서류를 준비할 건 없고 평가관이 직접 평가 날에 보겠다라는 거죠. 이 4번도 한번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읽어볼게요.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형광 유도 표지는 인정하지 않음. 형광 유도 표지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제 표지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표지판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도등은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전멸기라는 거는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이제 장치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뭐 계단, 옥외 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의미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상구라는 거는 주 출입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피난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문을 의미하는 거죠. 비상구 및 계단 등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화재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비상구 유도등이고요. 이렇게 이제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이제 이렇게 쌓아둔다거나, 그리고 단순한 표지판,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순한 이런 표지판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피난 안내도를 이제 부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피난 안내도는 다 잘 부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관의 현재 도면이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설립했을 때랑 뭐 지금이랑 구조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시군구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실 텐데, 그때 이 피난 안내도도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면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날에 평가관이 직접 이 모든 거를 확인하니까요. 꼭 피난 안내도를 확인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기관의 최신 도면과 일치하는지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주야간 보호 22번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딱히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기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분들 교육도 해야 되고 시연도 할 수 있도록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도 평가관이 관찰하기 때문에 좀 복합 지표다 보니까 하나씩 간혹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포인트를 이제 짚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기관이 혹시나 누락한 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